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저희 또 잠깐 쉬고 왔고요. 다시 또 방송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고민을 하면서 공수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공수처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유일한 하나의 답일 수 있을까? 고민. 왜냐면 이 권력형 성범죄, 성접대 이 관행이 과연 공수처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어서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뭐 완벽한 제도 같은 건 없겠죠. 근데 제일 확실한 것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고 검찰은 한 번도 견제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제를 하는 식의 제도가 만들어지면 예전보다 확실히 나아질 거예요. 그 견제하는 권력이 다시 권력화되면 그거를 다시 견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제도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기존의 제도를 땜질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 번도 질문조차도 되지 않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장자연 사건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다음 주쯤 발표될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과거사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지호 씨를 중간에 공격하면서 뭐 이렇게 나왔던 것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중간에 나왔던 얘기는 뭐 동영상에서 실제로 그것이 김학이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강제성이 증명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쨌든 논리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가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거기가 제기됐던 문제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식의 순간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리셋해놓고 그러니까 맞지 아무리 동영상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그러니까 동의 여부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면 이것은 뭐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리셋한단 말이죠. 맥락상 이것을 절대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데에는 그리고 절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면 이것은 접대이거나 강제이거나 불법이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리셋돼서 거기 안에서도 동의 여부를 가지고 어떤 강제성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이상한 합리성 같은 거 굉장히 맥락적이지 않은 맥락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사태를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 뭐 윤지호 씨가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스피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윤지호 씨가 했던 어떤 식의 질문들 그러니까 왜 대체 그 리스트를 쓰려고 했던 것인가라든지 그 리스트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했던 사람의 리스트다라고 하는 건 되게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뭘 봤냐 안 봤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봤냐 안 봤냐라고 하는 식의 목격자를 계속 얘기하면 그날 예를 들면 구두를 뭘 신었냐 이걸 가지고 막 검찰에 13번을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색깔이 뭐냐 이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연예의 신인 여자 배우로 살면서 이런 식의 일들이 어떤 식의 느낌이었을 것 같고 이것이 위협으로 느껴졌냐 아니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거 물어봤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사라고 하는 것에서 뭘 질문했는지 거기서 뭘 밝혀내고 싶었는지 진짜 봤냐 안 봤냐로 질문했으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윤지호 씨한테도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아니지 않느냐. 진짜 봤냐 안 봤냐 뭘 봤냐 그리고 실제로 보지 않지 않았냐. 얼마만큼의 사실이냐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위력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 당신이 보기에 이것은 무슨 의미인 것 같은지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를 들면 무슨 기억을 하는 기계 인형처럼 취급하는 이런 그날 무슨 옷을 입었냐. 사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맥락적으로 해야 할 것을 굉장히 억지스럽게 계속 피해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뭔가 모르겠다 제가 그날 빨간 것도 신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술신빙서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오래된 사건 과거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뭐가 의혹이라고 생각했는지, 뭐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어떤 것들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나 알고 싶지 않은 거겠죠. 네. 거기에 가닿을까봐.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을 팩트도 다른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팩트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팩트가 아니라 그날 신발 못 신었는지 왜 그 팩트가 중요한 팩트인지 그게.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윤주 씨가 약간 오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 그걸 봤다, 저것도 봤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의심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데에는 지금의 과거사 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에 또 버닝썬 수사 이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있어서 버닝썬에 있었던 여성 연예인을 언급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되게 분노스러웠거든요. 왜 이 시점에 그리고 저런 얘기를 제보받았다 하더라도 굳이 저걸 내보내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실명 거론된 여성 연예인들이 막 정정 보도를 막 요청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그냥 저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 얘기하고 놈들이죠. 싶었어요. 나쁜 놈들. 좀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앓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장자연 사건의 되게 핵심 중에 하나는 성접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어떻게 여성들 신인 여자 배우들 혹은 신인 남자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취급되고 어떻게 계속 접대에 불려다니고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예를 들면 신인 배우들 어쩌고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10년 뒤에 버닝썬 사태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중에 어떤 성공한 남성 연예인들은 그 카르텔 안에서 본인이 그걸 제공해주는 알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에 장자연 문제 제대로 해결을 못한 바람에 그리고 연예계 안에서의 성접대 관행 같은 것들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걸 끊어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남성 아이돌 최고의 탑급의 남성 아이돌 그룹의 일부는 예를 들면 마약을 하고 일부는 뭐 거기에 다 노출돼 있고 일부는 심지어 성매매 알선을 하고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모델들을 그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성들은 성공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 연예인은 어떻게 됐는가? 그 여성 연예인들은 지금 거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도 접대를 했니 안 했니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질문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접대를 했냐 안 됐냐, 지금도 접대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접대 자리에 있었냐 아니냐. 접대 자리에 있었냐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 이 한국의 여성 연예인들이 이 문화에 계속 얼마나 노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접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매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성매매를 허용해야 성폭력이 줄어든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그런 식의 연속성이 없다. 성폭력과 성매매 오히려 같이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공유하고 있는 바는 남성이 참을 수 없는 성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성욕이 어떨 땐 성폭력으로 풀어주고 어떨 땐 성매매로 풀어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김주희 선생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들었던 것 얘기도 그렇고 제가 이 관련해서 룸살롱 공화국이라든지 메이드 인 강남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단행본들을 쭉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접대를 기획하는 팀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약물을 상비하고 있는 MD 클럽으로 치면 MD죠. 약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물뽕이 아니라 물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뽕뿐만 아니라 비아그라. 그러니까 주로 최음제를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 자체가 원래 있는 성욕이 너무나 세서 그걸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없는 성욕을 계속 발명하는 방식으로 성접대가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성욕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성욕을 만든 다음에 심지어 이제 검사들이 더럽게 노는 것 중에 이제 계속 확인했던 몇 가지 수기들과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은 그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정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셔라고 한 다음에 사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만족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식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소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결정적 증거로서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있는 거죠. 형님 잘 모셨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 너무 점점 더러워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남성이 성욕을 없는 성욕도 발명시켜가면서 사정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접대로 구성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접대로 구성된다는 것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 번 성매매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 남성을 자기 손아귀 위해서 어떻게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기획하는 성접대를 하는 쪽에서는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패키지 상품으로 성접대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패키지 상품 안에 이제 여성과 약물과 술과 안주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차원의 구성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차원의 그 돈과 이런 게. 그러니까 여성의 물건이죠. 그렇죠. 완전히 물건으로. 세트 상품. 동일한 세트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범죄로 구성돼야 되는데 거기 인간이 있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거 본인사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여성은 상품이 아니다, 뭐 여성도 사람이다 이런 구호들이 되게 이제는 잘 쓰지 않고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태를 터질 때 진짜 드는 생각은 너무 완벽하게 그랬던 거예요. 와 아니구나 내 시간성과 어떤 세계의 시간성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 그 충격. 네. 근데 지금 그 얘기 하셨을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세트 상품인 거예요. 네. 세트 상품. 네. 다들 너무 짜증내. 네. 제 머릿속에서는 약간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지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서 인셀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비자발적인 어떤 독신주의자. 네, 독신주의자라고 이제 해석되곤 하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20%의 잘생긴 남자들만 만나고 혹은 잘난 남자들만 만나고 나랑 만나지 않아서 평생 연애나 섹스를 못 해본 남자들이라고 이제 자기를 스스로 약간 자조적으로 지칭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신조어 같은 걸 만들면서 세상에 대한 이제 그런 뭐랄까 억울함 이런 것을 막 키워가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여성의 뭐 범죄로 이를테면 총기 난사랄지 뭐 토론토에서 이제 차를 몰아서 행인들 10명을 이제 죽게 하면서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사건을 벌이기 전에 뭐 인셀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어디 SNS에 올리기로 했대요. 이제 이런 류의 일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죽였던 게 강남역 사건이기도 했고 이제 이것과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권력자의 이 유해한 남성성과 의 어떤 상관관계랄까 서로 간의 영향력이랄까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저는 그 남성성 관련된 최근에 20대 남성의 특집 기사들도 막 쭉 나오고 하면서 남성들 중에 25% 정도가 굉장히 반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던데 그 분석이 뭐 일견 맞지만 사실 전체적인 남성들이 남성다움과의 관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남성성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자료나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 이들은 그러니까 점점 더 어쨌든 좀 더 개인적이고 젠더 스테레오타입하고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남자다 나는 이전의 남자들처럼 이상하거나 그들끼리 뭉치면서 여자들을 어떻게 대상화하거나 혐오하는 놀이에 우리는 거의 관심이 없다. 이런 남자들이 전체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왜 이런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왜냐면 그 남자들은 뭉쳐있지 않거든요. 그 남자들은 남자끼리 안 놀고 자기들은 그냥 개별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남성 문화 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들이 늘어난다는 건 한편으로는 모여있는 뭉쳐있는 남자들은 더 유해한 방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의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남성들은 더 이상 남자들끼리 뭉쳐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남성들은 달라질 이유를 찾지 못한 남자들이거나 달라지고 있는 남자들을 손가락질하며 니들이 남자냐라고 얘기하는 남자들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혹은 이제 이런 측의 남자들은 예를 들면 지금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계속 지목받으면서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인발론토리 셀리베이시라고 얘기하는 인셀들이 2014년도에 엘리언 로저라고 하는 남자의 범죄 행위로부터 사실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2014년도에 엘리언 로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한테 난 인기가 없다라고 해서 6명을 죽여요. 그중에 3명이 여자, 3명이 남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다니 너무 놀랍잖아요. 여자들이 나를 앉아준다고 하는 이유로 막 죽이는 남자가 등장했다니 해서 사람들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뉴스에 이제 검색해서 왜 안 만나줘로 검색하면 뒤에 나오는 수많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뭐 이별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런 맥락의 얘기였겠죠. 그런데 이 엘리언 로저가 그러고 나왔던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어떤 메시지였냐면 여자들하고 관계에서 자신의 매력이나 대화나 다른 식의 인성으로
절대로 그 승부를 볼 수 없이 좌절한 남자들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남자들이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자들 잘 보이기 위해서 변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사실 예전에 그 남성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봤을 때 아마 많은 남성들이 남성다움과 자신의 관계를 조금 더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기랑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것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건 맞았어요. 그럼 두 번째 그 기존의 남성성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도 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 왜냐면 이 남성성의 헤게모니 안에 있는 남자들이 인기가 없을 테니까 당연히 선택받지 못하니까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놀랍게도 인기가 있기한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런 식의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자신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하는 그리고 여자들하고의 어떤 식의 이제 인간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식의 노력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하고 앉아준다는 이유로 여자들을 죽이거나 나하고 앉아준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저주하는 남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남자들이 일부가 등장했던 거죠. 일부가 등장해서 그 남자들이 예를 들면 나하고 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며 누굴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남자들한테 어떤 식의 이제 여자들을 약간 뭐라고 후려친다고 얘기했나요? 어쨌든 얘기했어요. 네. 여자들을 후려쳐서 예를 들면 너가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나하고 앉아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남자들이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밀레니얼 남성성 시대에 남아있는 이 남성 일군의 집단들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쌍년과 뭐 창녀의 이분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력. 이거는 뭐냐면 나하고 자주는 여자와 자주지 않는 여자 이런 식의 이제 구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는 여자와 자주지 않는 여자라고 하는 식의 구분으로 얘기하면서 자주지 않는 여자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어떤 남자를 원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어떤 종류의 남자들만 집중적으로 원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을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자들을 배급해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식의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안에서의 어떤 식의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사태 같은 걸 만나고 나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자들을 취급했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왜 자주지 않냐고 하는 식의 얘기를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너는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히 예쁘지도 않으면서 거절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욕설을 들었고, 막 꼬시다가 거절하면 막 쌍욕을 하고 지나가는 이런 식의 사태들이 막 계속 보고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쌓인 거죠. SNS 같은데. 야, 나 사실 그렇게 예쁘지 않아. 하면서 막 쌍욕하고 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얼굴 뒤집듯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그런 식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여성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남자들이 그때 2014년도에 등장했던 해시태그 운동이 Not all men 이거였어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야. 그게 너무 기가 막히면서 Yes, all women 모든 여자는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로 가게 But always men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때문에 완전 사실 갈등적 상황으로 이제 휙 가버렸던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들이 문제는 이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남성다움을 과잉대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성다움의 전체를 따져보면 남자들은 많은 경우에 그런 남자가 아니거나 나는 더 이상 그 남자에 그런 남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여성들을 혐오하거나 뭐 대상화하거나 그러지 않아 라고 하는 남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나 그렇지만 그 남성들은 다 남성 문화 안에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몇 명의 남성들이 훨씬 나쁜 방식으로 남성들을 과잉대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다른 말로는 유독한 남성, 탁식 매스큘리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남자들은 이제 어떻게 자신들이 이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것들을 선을 막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 여성들과 성관계한 횟수로 자신이 또래에서 증명하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예전에도 많았죠.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이것이 바로 남성다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절을 하면 자기 실존을 위협했다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폭력을 발산하거나 욕설을 하는 남자. 예전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싫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막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싫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쌍욕을 하고 가는 일들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여성과 맺는 다른 종류의 인격적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게 유일한 관심사인
이런 식의 이제 행동들을 중심으로 몰려다니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권리를 얻지 못한 경우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빠졌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이 일군의 집단들이 등장했거든요. 이걸 탁식 매스큘리니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등장한 순간이고 보통 이제 2005년부터 이런 식의 통경들이 보고 2015년, 2017년도 뭐 이럴 때 이 탁식이라고 하는 말이 옥스퍼드 사전에 이제 등재될 정도로 그게 이제 원래 매스큘리니티가 좀 그것만은 아니라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혹시 이게 어떤 일배를 이 집단의 어떤 한 형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배를 이 집단의 형태로 그러니까 한국적 버전으로 얘기하면 여자랑 성관계 한 횟수를 자랑하고 여자하고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리고 여자들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후려치는 그런 식의 문화는 일배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단히 많은 곳에 같이 편제되어 있죠. 이거야말로. 남초 사이트들이 남초 약간 사이트 대부분이 하죠. 특징이 뭐냐면 이 여자랑 얼마나 싸고 뭐 간단하게 자는데 성공했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자기가 여자친구랑 얼마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고 있으며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해 이런 거에 아무도 관심이 가지고 있지 않죠. 나 오늘 예를 들면 여자랑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성공했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럽 문화 이렇게 연결이 아마 될 텐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해방이 되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규범이 예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정조 순결구분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고 여성들도 그런 식의 성행위에 참여하는 식의 이제 문화가 바뀌었는데 남성들이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어야 되냐면 이런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섹스와 사랑의 재발명이 필요했는데 그건 하나도 재발명되지 않은 채 남성들이 하는 방식의 그 문화 안에 그냥 여성들이 무방비로 노출이 된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남성들은 계속 그것을 자기가 트로피 같은 방식으로 여성들을 이제 줄을 세우고 나는 몇 명과 어떤 식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폭력적 관계도 그가 수용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그런 식의 블러핑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블러핑들 사이에서 여자들은 남성들이 가지고 서로에 자랑하게 되는 그 전리품으로서만 사실은 서사에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20대 남자들이 잠깐 즐기는 하위 문화 정도의 수준으로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지금 상층에 올라가 있는 남성들도 그것을 계속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캐버너를 이제 한 거라든지 캐버너가 딱 이런 남자였거든요. 뭐 이런 남자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퍼 클래스에 있는 소위 공화주의적 남성 혹은 보수 남성들이 여자들 이렇게까지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났고 한국에서도 드러났죠. 한국에서도 이 사건으로 드러난 거죠. 네.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그래서 정준영 카톡방이었나? 거기에서 이제, 우리 다 쓰레기야, 뭐, 잡혀가 이런 식의 말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쓰레기임을 경쟁하는 문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남성은 위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쓰레기인 줄 아는 쓰레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일배 문화죠.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여성들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건 점점 이렇게 괴리되어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으로 접근하기도 또 뭐하고, 성인들에 대한 굉장히, 정말 너무 싫은 마음은 되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이성애를 하는 사촌동생이랄지 뭐 이렇게 만나서 막 요즘에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너무 싫고 그렇죠. 대화도 안 통하고 이제 그냥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약간 되게 참 해줄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서 인셀화되는 남성들이 되게 더 많아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되게 악순환 같은 얘기긴 한데 지금 갓김치님 말을 이어서 받으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이상 이제 남성들하고 연애 물음표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연애와 결혼을 안 하는 여성들이 늘어날수록 남성들은 자기가 뭔가 어떤 루저라서 혹은 저 여자애가 잘나서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나랑 결혼해주지 않고 연애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걸쳐있는 남성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 적당히 하는데 일베에서 약간 인증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셀로 가진 않았으나 근데 저는 사실 인셀화되는 남성들이 그렇게
주류가 될 수도 다수가 될 수도 되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사실은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선을 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너무 불리해지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본인이 그걸 안 그러니까 그들은 선을 저는 그렇게 많이 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인간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의 그 여성 혐오적인 문화라든지 혹은 굉장히 뭐 이렇게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식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들끼리 문화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인세가 되는 것보다 또 매우 걱정이 되지만 저는 일부 지배계급 남성들의 범죄적 성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이 수업을 했을 때 그 번영선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남학생들의 상당수가 그들을 꼭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 정준영 같은 애들을 꼭 혼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혼내줘야 되냐라고 하는 걸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넌 뭐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혼나지 않는 사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너무 엄청난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가 더 성평등해진다는 교육이 아니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어떤 교육으로도 위선이 되거나 뭐야 세상 다 똑같은데 결국은 돈 있는 애들이 차지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버닝썬 단톡방에서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들을 이제 공급하잖아요. 공급하는데 이 어떤 여성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물이 좋아서 혹은 너무나 미모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여성들이 100% 그 여성들이 접대라고 하는 것을 이 역할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어떤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뭐 그래서 그런 여성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소위 여성들을 테이블에 불러다 놓고 만약에 이 여성이 거절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돈을 주고 불러올 수 있는 여성들을 따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너도 아닌데 주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한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남성들 사이에서 위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 너는 승리잖아. 너는 최고의 아이돌이고 잘생겼고 모든 여자들이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여성들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 가끔 아마 그럴 때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위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계 안에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위계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데 지금 꼭대기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걸린 거야. 꼭대기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운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충분한 권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걸 배울 거라는 거죠. 충분한 권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울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터지면 어떤 권력을 가져도 용서되지 않는다. 혹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용서되지 않는다는 걸 배워야 이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회가 제대로 된 처벌을 주지 않으면서 이 남성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전혀 사실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수십 년간 그걸 키워왔던 거죠. 그걸 선망하도록. 네. 네. 내가 그러니까 평등하게 착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어야 된다고. 네. 뭐 깝깝하네요. 이게 근데, 그니까, 이건 되게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씩 할당되어야 한다? 약간 이런 거랑도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자에게는 여자를 사서라도, 뭐 어디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짝을 지어줘야 한다는 문화도 되게 오래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랑도 관련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한국의 그 룸살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되게 그런 식으로 접대에 있어서 남성들끼리 대화를 거의 잘 하지 못하니 그 대화의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소위 말해서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접대에서 비즈니스를 잘 돌아갈 수 있게 말도 하고 서로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는 못하니까 이것을 다 외주화해서 여성들한테 하게 만들고 자기는 이런 여성들을 잘 공급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어떤 걸 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막 성의도 보여야 되고 마음도 뭐 받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 잘 못하는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 이것을 개발하게 만드는 다른 종류의 전 직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의 성접대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됐던 이유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런 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고위공무원들 중에 이제 특히 서울에 있다가
접대 문화 같은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 경남 지역에 공무원이 되는데 높은 직위로 내려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접대를 한다고 또 그런 식의 이제 떡 벌어지는 술자리 같은 걸 마련해 준 거죠. 몇백만 원에 그리고 거기에 동네에서 그러니까 마치 무슨 사또가 부임한 것처럼 동네에서 제일 예쁜 뭐 룸사에서 최고 아이스를 다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는 너무 싫었으니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몇 번 거절하고 나면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모두가 협조를 안 해주는 모드로. 쟤는 우리를 경멸해, 쟤는 우리를 싫어해, 쟤는 우리랑 친해질 마음이 없어, 쟤는 우리랑 똑같이 진짜 그러지 않아, 쟤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러면서 욕하고 따돌리고 그 동시에 그러니까 좀 이따 갈 거니까 견디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그 안에서 절대로 사실은 받아들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덕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접대 문화 같은 걸 하지 않는 거. 그렇지만 그 남성 사회에서는 그거를 받고 적당히 놀아주고 너나 나나 사실은 뭐 똑같은 인간인데 뭐 우리 다 똑같은 수컷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줘서 놀아주는 게 좋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게 미덕의 문화인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미덕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오히려 성격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호인들. 그리고 뭐, 특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굴러가면서 형님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식의 인간적인 모습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들어서. 큐티 보이는 거. 진짜 제가 든 생각이, 네. 독립적이지 못한 남성,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놀 때도 여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할 때도 여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쭈쭈가 돌봄과 얘기를 이어주는 어떤 여성이란 존재? 그게 이제 여성 대표되는데, 그게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니까 도저히 여성이 없이는 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정말 너무 들고. 여성을 자기의 외장하드로 생각하고, 외부 비서를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필요할 때 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성폭력 석점대 연속성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사실은 미투 이후에 권력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문제 제기되면서 사실 성접대도 전력한 성폭력이죠. 사실 이게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하는 말로 되게 많은 게 설명되잖아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런 식의 말들로. 그러니까 동의 여부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기능이 요구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연하게 취급받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당연한 취급이라고 하는 관행 안에서 거절이고 뭐고 이런 식의 것이 어떤 의미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처음으로 물어볼 수 있게 됐다고요. 201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2019년도에 이런 식의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은 일군에서는 안 될 거야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세상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이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여성 어떻게 취급하냐의 문제였어 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력들이 아직은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로 자신감 있어 했거든요. 그 여자들 문제인데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어쨌든 2018년도 이후에 사회가 변했던 거예요. 변해야 되고 저는 세상이 변했다라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변했던 사회에서 그런 건 더 이상 이제 관행도 뭐 그들끼리의 미덕으로도 전혀 얘기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미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진 것 자체가 저는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장자연 사건이 다시 또 들어갔고 김학의 차관 또 재수사 하는 거고 또 버닝썬 사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정말로 남성이 저 정도를 저렇게까지 그냥 좀 한번 혼내고 말을 일이 저렇게까지라는 걸 다 모두 공유했다면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단톡방이 막 정준영을 넘어서서 막 갈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지금 공유쌤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떻게 이게 어떤 정도의 그래도 결론이 좀 날지. 그 김학의가 잡혀 들어간다고 해도 성접대는 아마 그 공소 사실에 없을 것 같아요. 성폭력은. 뇌물죄. 네, 뇌물죄 안에 성접대가 들어가 있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률 안에서 성접대가 뇌물이 되고 그 뇌물이 여성의 몸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쨌든 승인됐다면 그거 자체가 그 다음 스텝으로 그것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양도 불가능한 어떤 식의 인격적 권리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냐라고 하는 걸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성접대의 문제를 이렇게
뇌물이나 어떤 것에 관행이나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종류의 불법적인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엄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무엇을 죄로 볼 것인가, 무엇을 죄로 구성이 낼 것인가에 네. 대한 새로운 언어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럼 엄청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그냥 유야무야 되면 정말 그 다음이 되게 힘들어질 것 같고 조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좀 압박하고 감시하고 이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네요. 정말로 많이.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럼 저희 코너가 있죠. 해장 픽! 네, 그래서 저희 추천하고 싶은 것들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오셨을 텐데요. 큐티보이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건데요. 여성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텀블벅에서 펀딩 받아서 나온 책이고, 지금 그게 끝났지만, 유어마인드 같은 독립서점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 독립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헤이메이트라는 지금 시스터후드 팟캐스트 운영하는 그 여성의 서사를 읽어내고 그 엔터테인먼트 안에서의 페미니즘적인 그런 활동들이나 얘기들을 좀 읽어내는 그런 컨텐츠 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두 분이 이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썼던 칼럼도 좀 다듬었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남성의 세상이 영화 속 현실과 닮아갈 때 여성은 이미 미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로 오고 싶다면서 안녕. 이런 식의 그 부분이 있는데 되게 저는 좋았고 거기에 당연히 송은이 얘기도 있고 김숙의 서사 얘기도 있고 또 박나래 씨 어떤 성장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화들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나아가기로 결심한 여성들이 실제로 TV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가를 읽어주고 이게 어떻게 유의미하게 우리에게 지금 와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게요.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재밌겠다. 간다. 하여튼.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혹시 걸캅스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저 아직 못 봤어요. 재밌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킬링 오락 타임용의 영화인데 되게 통쾌하고 남성 보통은 이제 투캅스 같은 거 투캅스 너무 옛날 생각나. 청년 경찰 같은 거 보면 그 이제 남성이 두 명이 경찰로 나왔을 때 그 불편한 어떤 젠더적 되게 불편한 농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오히려 통쾌하게 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왔고 이거 시리즈물로 꼭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흥행이 되면 걸캅스 2, 3가 되게 나올 수 있고 특히 오늘 권김쌤이 얘기했던 그 유독한 남성성의 전형이 거기 범죄 집단으로 나와요. 그 범죄 집단은 정말 일망타진하는 정말 남미란 씨와 이성경 씨의 어떤 그 콤비 그리고 그 양장미로 나오는 최수영 그 걸그룹 출신이 지금도 걸그룹이죠. 네. 그래서 되게 저는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페미 영화라고 막 조롱하고 엄청 흥행 망할 것이다라는 식의 저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꽤 지금 많이 좀 승풍하고 있어요. 한 60만 넘은 것 같고 손익분기를 걱정하지 않는 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줘야겠네요. 네. 저의 해장픽은 저도 책인데 최근에 나온 만화책이에요. 제목이 기분이 없는 기분이라고 약간 되게 저를 위한 만화책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게 소개해보니까 아버지랑 연을 끊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죽은 지 한참이 지난 채로 이제 시신이 발견되어서 왔고 그 이후에 이 여성은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이 자기 얘기를 그린 만화책이고 정말 너무 잘 만들었고 맨 마지막 결론이 되게 좀 약간 무당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상징적으로 끝나는데 그게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게 무엇인지 너무 알겠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우울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묘사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없는 마음. 기분이 없는 기분. 기분이 없는 기분이요. 완전 비슷하네요. 기분이 없는 기분. 누가 한국 만화인가요? 네, 구정인이라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없는 기분. 네. 여러분들이 다 책이나 이런 거 사실 저 되게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엄청난 과로에 사실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버티고 있게 하는 것은 오쏘몰에서 나온 비타민인데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필요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독일에서 직구를 해서 사실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한 달치 먹는 것으로 오면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밑에 비타민으로 액상 비타민이 있고 위에는 이제 약이 있어요. 근데 제가 먹는 건 이뮨이라고 하는 건데 면역력 강화를 해주고 비타민을 챙겨주는 건데 어쨌든 그것으로 지금의 엄청난 과로를 좀 버텨내는 게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쏘몰의 비타민을 잡으면 되지. 뭐, 오쏘몰이라고 하는 오쏘몰? 네, 오쏘몰. 올해 네. 비타민 이름. 네, 그 비타민 이뮨? 이뮨. IMMUN. 이게 멀티비타민인 거겠죠? 네네. 그리고 거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비타민을 골라서 쓸 수 있는데 저는 면역력 강화에 그 비타민을 먹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팁 좋아합니다. 네, 저희 약으로 연명하고 있어. 저희가 다 왜냐면 막 실이 많이 좋았니, 뭐 루테인 어땠니, 한 달 먹어보니까 눈이 진짜 안 필요하니, 막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달려주신 권김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꼭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시설 피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다시 또 청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 해장상담소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